21기 여러분 입학을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21기 여러분, 외대부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전교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윤서라고 합니다. 어느덧 입소가 벌써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죠. 아마 여러분도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10명의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외대부고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낼 시간들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기 김지안. 신범석, 김민건, 박동원입니다. 우리 오늘 왜 모였지? 우리 21기 친구들에게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주려고 모였잖아. 아, 21기 정말 떨리겠다. 우리 한번 장르를 생각해보자. 우린 어땠었지? 너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기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처음에 합수해 왔을 때 아는 친구가 거의 없어가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다 나보다 아는 게 많아 보여가지고 막 위축도 됐어. 하지만 기죽지만 말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했더니 내가 빛을 발할 때가 오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합수해서 중학교 때만큼 성적이 높게 유지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 하지만 성적이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말이야. 그럴 때마다 기죽지 않고 하는 대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 범석이 말 너무 멋지다. 나는 합수에 입학한 그 순간 열정 가득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 게 내 합수 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 처음 교복 입고 딱 학교에 들어섰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다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정말 흔히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아.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세 트랙이 전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연 트랙인 지안이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어? 그 자연 트랙이라고 해서 수학, 과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두루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 이과 과목에 치중되는 2학년과 달리 1학년에는 암기 과목도 많고 또 정보와 같은 생소한 과목도 있으니까 복습과 반복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당일에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복습하게 되면 수업의 흐름이나 그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되짚어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암기도 더 잘 되었던 것 같고 다음 수업 이해도까지 영향을 잘 미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매일마다 복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자신의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이지. 맞아. 책임감이라는 말이 딱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자네 뭘 잘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골고루 잘해야 돼요. 너가 답하겠어. 또 리포, 유리프, CA 등등 말이야. 이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이겠지? 활동 시간까지도 막 시험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거는 다름 아닌 활동이니까 활동을 경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숙제는 자연보다 이것저것 할 게 많다고 들었는데 동원이는 어떻게 하고 공부하고 있어? 숙제는 말이야. 보통 라크로스나 이제 플래그프 같은 운동 동아리도 하고 인기도 꽤 듣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콰이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동아리도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자연이나 인문 트랙에 비해서 정말 없어. 근데 문제는 기말고사 과목이 2과목이나 더 많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니? 이렇다 보니까 국제는 1학년 때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을 항상 몸에 우리는 되새기고 있어. Manage your GPA.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A만 받자. 하지만 공부할 때 A만 받으면 돼가 아니라 국내처럼 안전하게 공부하도록 해. 그렇다고 너무 활동을 막 버리진 말고. 왜냐면은 우리는 활동은 중요하잖아. 그럼 혹시 민건이의 인문 트랙은 혹시 어떤지? 이제 인문 트랙이라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길은 맞는 것 같아. 이제 인원수도 자연 트랙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래서 학습이나 진로에 관한 정보도 훨씬 적은 편이거든. 그래서 인문 트랙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조금 자신 없는 과목에서 버티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자신의 꿈을 쫓아갈 때가 가장 멋있는 법이니까 인문 사회 분야에 뜻이 있는 친구들은 인문 트랙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생각을 해보니까 21기부터는 우리처럼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잖아. 21기 친구들이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 어떤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
일단은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막 1.0을 찍어야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막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 1.0을 찍으면 물론 엄청 좋지만 막상 흡수해보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걸 아마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작은 과목에서 운이 따르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약한 과목이나 아니면 운이 따르지 않으면 다른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나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도 물론 안 되지. 하지만 그렇다고 주변 친구들이 막 중고등학교 중에 받는 무시무시한 친구들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희들이 있는 곳이 자랑스러운 외대부고라는 것을 기억하자. 5등급제에서 외대부고만큼 경쟁력 있는 학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1.0이 많아지고 그 희소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주요 쟁점은 아마도 이제 면접이나 아니면 활동 유형일 텐데, 근데 이미 외대부고가 왔다는 거는 면접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활동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충분히 성적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등급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등급과 지켜야 되는 지필고사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모의고사 같은 거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모의고사는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일종의 챌린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그 선생님께서 단지 상담 때 범서가 하고 온화하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범서가 선생님의 차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모의고사처럼 수능과 유사한 형식으로 시험을 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모의고사라 난 개인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고등학생으로 지내면서 솔직히 전국적으로 내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 근데 모의고사는 전국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약간 성찰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이제 곧 3월 모의고사라고 알고 있는데 3월 모의고사 화이팅 하자고. 모의고사는 항상 시험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시험이라고들 다들 알려져 있잖아. 모의고사는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자기 실력을 체크하는 정도로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모의고사 시간표나 시험 형식 또는 시험 전략 등을 확인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어. 우리 국제는 모의고사를 안 봐. 대신 PSAT라는 걸 봐. SAT의 쉬운 버전 정도로 볼 수가 있어. 형식은 비슷한데 난이도는 좀 쉬운 거지. 문제는 이것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보는데 전 세계의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야. 이 시험은 잘 볼 경우에 미국 시민권이 있다면 장학금 받을 수 있고, 또 여름 캠프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학교 대표를 뽑을 때 쓰는 자료이기도 하니까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준비해보자. 아무래도 모의고사는 이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외대보고만의 생기부를 아름답게 채워주는 활동은 바로 E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ET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 외대보고에 왔으면 외대보고 수령을 하자. ET만큼 외대보고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학기 중에는 ET로 라크로스, 합창단, 그리고 라틴어를 들었어. 방학 때는 라크로스, 스페인어, 그리고 AP 과목들, 그리고 SAT 같은 거, 토플 이런 것도 들었거든. 이게 난 정말로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진로 탐색에도 좀 도움이 되었어. 또 그 ET 하면은 시간이 없어진다고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라틴어 ET를 들으면서 단어에 숨겨진 어원이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재밌었고,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되었어.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푼 것과 그리고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라틴어를 배운다는 그 자부심이 내 공부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 나도 영어나 수학, 심지어는 언어학에 관한 ET를 수강한 적도 있어. ET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수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첫째로 나는 부족한 과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나 수학이 많이 부족한데 ET를 들으면서 시험 출제의 원리나 선생님들의 풀이 방법,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둘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워갈 수 있다는 점이야. 솔직히 언어학 같은 거 학습가 아닌 다른 곳에 배우긴 조금 어렵잖아. 그렇게 좌절 아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나에게 선물같이 언어학 ET가 찾아온 거야. 이제 ET는 외대고만의 특색 있는 활동이니까 22기 친구들도 꼭 한 번쯤은 수강해 봤으면 해. 좋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상 학습 방법에 대한 조언을 안 할 수가 없겠지. 혹시 다들 21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 나는 두 가지 정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첫 번째로는 국제로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인데, 10시간 앉아있다고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야. 10시간 앉아서 1시간 제대로 하는 것보다 1시간 앉아서 집중적으로 그 1시간 동안 하는 게 난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 또 두 번째로 가르치면서 공부해봐.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보고 쌤들이 어떻게 내 문제 내실까 생각해보면서 문제 출제를 해보고 또 친구들한테 강의도 해보고 또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또 가르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딱딱딱 보이거든. 그리고 문제가 적중했을 때 그 짜릿함과 또 친구들이 내 수업을 듣고 성적도 잘 나왔을 때 그 느낀 그 뿌듯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제가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너희도 한번 꼭 가르치면서 좀 공부해봐. 나도 이제 앞에서 동원이가 말한 것처럼 밀도 있는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나도 동원이랑 민건이 말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해. 흡수 생활을 하면서 진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일 것 같은데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세우고 그걸 또 꾸준히 유지를 하려면은 먼저 효율적인 시간 배분과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해. 나는 전체적인 학습 생활을 내 루틴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편이었는데 예를 들어 1시 전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그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나 자습실에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 자습을 하는 것 같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전에는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쉬는 시간에는 자기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바로 복습하고 선생님께 질문하는 게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 다들 좋은 조언을 해준 것 같아. 나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국 공부는 장기전이잖아. 초반에 다 에너지를 벌어서 쓰면 결국 마지막에는 오버페이스 보기 마련이거든. 당일 배운 내용을 성실하게 복습하고 시험 기간에도 이랑 비슷하게 이제 해왔던 대로만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힘든 학습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개인적인 팁을 좀 주자면 나는 당일 복습이란 원칙을 토대로 오답 노트 그리고 컴퓨터 복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게 오답 노트거든. 그럼 너가 처음에 풀이를 보지 말고 그냥 문제만 옮겨 쓴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 그리고 나서 또 오답이 나왔으면 이거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해. 그리고 심심해서 이제 문제 옆에다가 코멘트를 좀 하나씩 다는 편인데 이렇게 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걸 좀 더 머릿속에서 각인할 수 있더라고. 둘째는 컴퓨터 복습이야. 손으로 쓰다 보면 졸릴 때가 있는데 컴퓨터로 갈아타가지고 복습을 하게 되면 졸리진 않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 이번에는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소개해줄 선배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기 최민하, 송수빈, 홍성진입니다. 우리 오늘 뭐 하려고 모였지? 우리 합수 21기들에게 기숙사랑 친구 관계 조언을 해주려고 모였잖아. 기숙사 생활이랑 멋진 친구들은 합수만의 낭만인데 21기들 혹시 걱정만 하고 있진 않겠지? 작년에 우리도 엄청 걱정했었잖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씩 다 알려줄 거잖아? 맞아. 우리는 어떤 게 가장 궁금했었지? 친구 관계, 기숙사 생활, 룸메이트? 나는 룸메이트가 제일 궁금했어. 다들 룸메랑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 친구들만 봐도 호실마다 분위기가 엄청 다르더라고. 내가 룸메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1년 중 대부분을 같이 생활할 친구인데 휴식의 공간인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이도 저도 아닌 분위기에 서로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아이의 성격임에도 내가 먼저 다가가자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대하곤 했어.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오히려 자기 룸메와 너무 친해질까봐 걱정하는 21기들도 있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휴식의 공간인 기숙사와 공부 공간인 자습실, 교실 등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도 공부, 학교 생활, 친구 생활까지 놓치지 않은 꿀팁이야. 룸메이트와 너무 친해져서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짚어주다니 센스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나는 기숙사 생활하면 룸메이트와 갈등이 생길 때가 걱정되던데 너희는 어때? 나도 그랬어. 특히 룸메랑 생활 패턴을 미리 알아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겠던데. 맞아. 기상 취침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소등 시간은 언제로 할지, 또 자습은 어디서 할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바쁜 일과를 보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아침에는 지각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생활 패턴만큼이나 서로의 공부 패턴을 미리 알아보고 호실, 자습실, 학교 중 어디에서 공부를 할지 미리 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나는 룸메이트와 호실 규칙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들어올 때 노크를 한다든지 서로 자면 깨워준다든지 자습은 어디서 할지 불은 언제 켜고 끌지 등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자세히 얘기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방문에 붙여놓으면 뭔가 미션 수행하는 느낌도 나면서 기숙사 생활의 즐거운 스타트를 끊을 수 있더라고. 그러면 기숙사 생활에서 개인적인 부분은 어때? 나는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혼자 생활을 관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 맞아. 학원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완전 해방된 기분이었던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나는 기숙사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만의 생활 패턴, 루틴을 만들었어. 루틴이라는 게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합수해서 빠듯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첫걸음이더라고. 나의 경우에는 스스로 약속한 시간 동안 몰입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12시 반에는 꼭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
그럼 전반적인 기숙사 생활 팁들을 좀 알아볼까? 일단 룸메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 룸메이트와 잘 맞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친구들이 만나서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부딪히는 일이 한 번도 없다면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얘기해서 서로 발전하고 내 습관도 바꿔보기도 하는 거지. 맞아.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해서 돌이키지 못할 사이를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서로 그때 얘기하면서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더 좋겠지? 그치. 그리고 당연히 내게 아닌 물건은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침대나 책상 같은 각자의 공간은 존중해주면서 배려하면 서로 더 잘 지낼 수 있겠지? 근데 합수에서는 건강한 룸메 관계 말고도 건강한 친구 관계 역시 꽤나 중요한 것 같던데 혹시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아, 나 생각났어. 일단 학습 생활을 하려면 자신만의 절친, 찐친은 필수라고 생각해. 혹시 이유가 있어? 물론 합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숙사 학교라는 점이야. 1년 중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보통 자신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자신의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상당하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찐친은 나의 고민을 다 잘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믿을 만한 친구를 뜻해. 합스에서 남들에게 쉽게 말 못할 고민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괴로워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 물론 선생님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시고 상담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어른께 좀 직접적으로 가기 불편한 고민이나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찐친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지. 전부 다 공감되는 말들이야. 어딜 가나 믿을 만한 친구는 꼭 필요하지. 그리고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겠고. 그치만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랑만 잘 지내면 안 되잖아. 합수에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친구들이 많은데 합수의 친구들과 모두 두루두루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평소에 주위에 덕을 쌓자라는 마인드로 생활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자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돕다 보면 언젠가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좋은 일이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 덕을 쌓자.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 나도 평소에 내가 도움을 줬고 도움을 받은 친구랑은 돈독해지게 되더라고. 그치? 그럼 수빈이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사실 관계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긴 하지만 보통 관계하면 깊고 좁게 또는 얕고 넓게 맺는다고 표현을 하잖아. 나는 합주에서 생활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둘 다? 그걸 어떻게 해? 성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맞는 친구, 가까운 소수의 친구를 두되 다른 친구들이랑은 두루두루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모두와 찐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내가 지칠 수도 있고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나랑 가까운 친구들과 일단 주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 대신 합스에는 유리프, 소디포, 동아리, 학생회 등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잖아.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는 웃으며 인사하고 또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맺자는 거지. 아, 모두랑 엄청나게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맺자는 거구나. 맞아.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어떤 관계에든 얽매이지 않는 거야. 서로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양상의 관계를 맺는 거지. 그럼 친구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혹시 친구랑 지내면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해 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 21기들은 다 모범적이고 착한 친구들이겠지만 일단 합스는 기숙사 학교라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그럼 이 일 만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게 돼.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설사 진짜 그 친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친구한테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뒤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뒷담으로 서로 물고 뜯는 것보다는 좀 더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 말 진짜 맞는 것 같아.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치. 그 친구의 앞에서도 하지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지? 우리 그럼 오늘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볼까? 다들 기숙사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 대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하나씩 꼽아보자. 우선 첫째, 나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고 룸메랑 공유하기. 밤에는 푹 쉬고 낮에는 폭발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룸메든 친구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양상의 관계 맺기. 때로는 깊고 좁게, 때로는 얕고 넓은 관계로 두루두루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마지막으로 셋째, 내가 먼저 다가가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기. 적을 만들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원만한 친구 관계를 위해.
맞아. 기숙사 생활이나 교우 관계는 특히 개인차가 큰 부분이니까 이런 팁들을 참고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너희의 합스 라이프가 더 편하고 즐겁길 바랄게. 네, 그럼 다음으로 학교 생활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줄 선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와! 21 친구들 안녕! 학교 생활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꿀팁 전해줄 재호 선배. 인지 선배? 제인 선배야,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고 벌써 봄이 왔네? 21기 친구들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렌다. 작년에 나를 되돌아보면 이때쯤이 학교 생활에 관한 설렘도 긴장도 가장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 맞아. 공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던 것 같고, 특히 유리프, 소디포, 동아리처럼 친구들과 같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특히 기대가 컸었던 것 같아. 21기 친구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extra curricular, EC라고도 불리는 우리 학교의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동아리, 학생회, 유리프, 소디포, TTU, 스터디그룹까지.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 활동이 있더라고. 하나하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보자. 먼저 합스 생활의 꽃, 동아리부터 얘기해볼까? 우리 학교는 동아리가 많은 걸로도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크게 학술 동아리, 운동 동아리, 공연 동아리, 봉사 동아리로 나뉘는 우리 학교의 동아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먼저 학술 동아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학술 동아리 활동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활동인 것 같아.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또 생기부에도 도움이 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시간에 부담이 된다는 안 좋은 점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학술 동아리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또 학교 생활에서 학술 동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겠지? 학술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두 개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물리학 동아리 하나에서 활동하는 중이야. 우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동아리 하나만 하니까 그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시간 부담도 덜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아. 동아리에서 대회도 나가고 관련된 분야에서 심화 탐구도 진행해서 뭔가 활동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 사실 나는 학술 동아리를 좀 많이 한 편이었어. 덕분에 친구들이랑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다른 동아리나 다른 학교들이랑 포럼도 많이 진행을 했어. 와, 대단하다. 그러면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어? 나는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들어간 거였거든. 근데 처음에 사실 이제 주제 선정하려고 회의를 할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2학기 때쯤 되니까 내가 주제를 이것저것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성장이 느껴져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던 분야의 동아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맞아. 또 동아리에서는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 그런 심화 탐구한 내용을 글쓰기나 수행평가에도 써먹을 수 있고, 선생님들께 참고한 내용을 가지고 가면은 학기말 시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스콜라 포디움에서 발표한 내용도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데? 그러면 학술 동아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건 진짜 아니야. 우리 학교가 워낙 기억 활동이 많은 편이라 동아리도 너무 많이 하면은 시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동아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맞으니까 동아리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되 시간 관리는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동아리가 하나도 없어서 고민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나도 학술 동아리를 다 떨어져서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거든. 근데 학술 동아리를 안 해도 스콜라 포디움에서 탐방이나 ET 발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괜찮았어. 오히려 학업에 시간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어서 좋을 때도 많더라고. 아,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다면 학기 중에 합류하는 점기라는 제도도 있어. 그래, 기회는 충분히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거 말고도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하고 나면 1학년 2학기 부원 모집부터는 내가 원하는 분야의 동아리를 내가 직접 개설해서 부원을 모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동아리가 없어서 아쉬웠던 친구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운동 동아리랑 공연 동아리는 어땠는지 다들 얘기해볼까? 운동 동아리의 가장 큰 장점은 학업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 그리고 국제 트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어. 반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우선 운동 동아리 자체가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써야 되는 활동이고 또 아침 일찍 나가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보다는 이 운동은 꼭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운동 동아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나는 공연 동아리를 하는데 우리 동아리는 시험이 끝난 후에 주로 활동을 해서 시간 부담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 아,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풀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맞아. 근데 공연 동아리들 중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동아리들도 있으니까 공연 동아리에 지원할 친구들은 꼭 제대로 알아보고 잘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아리가 합스 생활의 꽃이라면 학생회는 합스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나무 같은 활동이잖아. 학생회 생활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보자. 나는 방송부 부원으로서 학생회 활동은 꼭 추천하고 싶어. 우리 학교에는 학생회 부서가 총 10개 있는데 입학홍보부는 1학기 중반에, 나머지 9개 학생회들은 1학기 후반에 부원과 차장을 뽑아. 내 주변 친구들도 말했다시피 되게 보람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특히 2학년 선배들과의 관계가 이제 가까워져서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각 부서의 활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행사 직전에는 많은 시간을 쏟는 편인 것 같긴 해. 그럼 우리 유리프, 소디포, TTU랑 스터디 그룹 얘기도 한번 해볼까? 유레카 리서치 프로젝트랑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은 국내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고 TTU, 즉 탱크탱크 얼티메이텀은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세 활동 모두 1년간 정해진 요일 7, 8교시에 진행해서 일지를 제출해. 먼저 유리프 얘기부터 해볼까? 유리프는 수거학적 탐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특색 프로그램이야. 유리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활동이 자유로워서 좀 특이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학생들 개개인이 계획성, 성실성 또는 역량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기도 해.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21기 친구들은 주제 자체뿐만 아니라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유리표에서 실험 계획을 세울 때 실현 가능한 실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많지는 않고 또 실험 공간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작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유리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 바로 소디포,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야. 소디포 역시 1년간 진행하는 조별 활동인데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고 탐구를 하는 활동이라서 뭔가 수과학적 탐구에 중점을 둔 유리프랑은 사뭇 다른 색다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활동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의 활동인 TTU는 어떤 활동이야? TTU는 1명에서 3명까지 이제 친구들이 자유롭게 팀을 이뤄서 자유주제로 연구하는 활동이야. 1학기 말에는 중간 포스터를 만들어서 3층 복도에 전시를 하고 연말에는 탐구한 내용을 테드나 연극 형식으로 자유롭게 발표를 진행한다고 들었어. 특히 여기 발표는 영어로만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뒀으면 좋겠고 주제랑 연구 방법, 발표의 독창성이 평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21기 친구들의 상상력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면 좋겠어. 아 참, 스터디 그룹이라는 동아리처럼 자율적인 활동이 우리 학교에 또 있잖아. 다들 스터디 그룹 활동을 진행했었어? 나는 스터디 그룹 활동 진짜 재밌게 했는데 내가 스터디 그룹 활동한 주제가 화성의 국가 세우기라는 프로젝트였거든. 이름은 스터디 그룹이지만 오히려 자기 취미를 이렇게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진행했던 시간이라서 10시간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을 진행했었는데 1학기 때는 학교에 처음 들어보고 미숙한 면이 있었어서 뭔가 즉흥적이고 계획이 없이 스터디로 활동이 진행돼서 뭔가 친구들하고 함께 생각하던 이상적인 스터디와는 거리가 멀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 하지만 2학기 때는 미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또 주말같이 학교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대에 활동을 진행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부 방향을 이끌었다. 그런 만족감이 들었어. 좋았어. 그래서 난 스터디 그룹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계획성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 관리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없고 바쁘거든. 그래서 계속 시간 관리를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 앞으로 힘들거나 속상한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만큼 재밌고 설레는 일들도 충분히 많은 학교 생활일 테니까 소중하게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이야. 이제 슬슬 인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합격증의 인터 멘트 한번 해볼까? 학생 연가 21기가 계승하라. 오늘 학교에서 만나요. 모두 영상을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 역시도 한 명의 선배로서 짧게 몇 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꿈꾸기를 멈추지 마라. 어쩌면 조금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합스인으로서 이렇게까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과제, 활동,
그리고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내가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위치 감각을 잃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무보다도 숲을 보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자소서에 적었던 열정, 꿈을 떠올려보세요. 또 여러분이 외대부고에 오기로 마음먹었던 바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외대부고는 꿈을 조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얻을 것은 단순한 성적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입니다. 외대부고의 모든 것을, 모든 기회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외대부고에서만, 그리고 외대부고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께서 누리는 만큼 즐거울 것이다 라고 장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만날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겁니다. 제가 대표해서 말하게 됐지만 이미 이 자리를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21기 여러분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Put the world into a dream. 학교에서 만나요.